멸치 본편. 작지만 식탁을 지탱해온 바다의 기억. 1. 멸치가 건네는 첫인상. 멸치는 너무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국물의 시작이 되었고 밥상 한켠에 늘 놓여 있었으며 때로는 아이들의 간식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몸, 은빛이 희미하게 남은 비늘, 손에 올리면 가볍게 부서질 것 같은 존재. 부엌에서 멸치는 늘 먼저 꺼내졌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리기 전 아무 말 없이 한 줌 집어넣던 그 순간, 멸치는 요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멸치는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한 마리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럿이 모이면 식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재료입니다. 국이 달라지고 반찬이 완성되며 밥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멸치는 늘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멸치의 기원. 바다에서 가장 먼저 식탁으로 올라온 생선. 멸치는 인류가 가장 먼저 식량으로 삼은 바다 생선 중 하나입니다. 작고 많고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큰 배나 복잡한 도구가 없어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안 가까이에서 떼를 지어 움직이던 멸치는 사람들의 삶과 가장 먼저 닿아있던 생선이었습니다. 말려서 보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크게 상하지 않으며 조금만 있어도 여러 끼를 책임질 수 있는 재료. 멸치는 잡는 생선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늘 가난한 식탁, 식구가 많았던 집, 그리고 오래 버텨야 했던 시대와 함께해 왔습니다. 3. 우리가 아는 멸치. 국물과 반찬의 기본값.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멸치는 국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빠지면 바로 느껴지는 맛. 다시마와 함께 냄비에 들어가 국의 뼈대를 만들고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맛의 방향을 먼저 정해줍니다. 또 다른 모습은 반찬입니다. 볶아서 졸여서 무쳐서 밥상 가장자리에 놓이지만 숟가락은 자주 그쪽으로 갑니다. 멸치의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짠맛이 앞서기보다 감칠맛이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멸치는 입에 남기보다 식사의 흐름을 남깁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멸치. 감칠맛의 정체. 멸치의 핵심은 짠맛이 아닙니다. 진짜 정체는 감칠맛입니다. 멸치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혀를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음식 전체를 조용히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멸치 국물은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이 납니다. 조미료를 줄여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멸치는 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맛을 정리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멸치가 들어간 음식은 튀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5. 알아야 할 멸치의 특성. 크기가 아니라 사라지는 방식의 차이. 멸치는 크기로만 나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크기보다 어디로 사라지느냐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멸치가 있습니다. 손톱보다 작고 머리와 내장을 굳이 떼지 않아도 되는 크기. 이 멸치는 국물보다 반찬에 더 잘 어울립니다. 잡멸치 볶음, 고추장 볶음, 조림처럼 형태가 남아야 하는 음식에서 멸치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작은 멸치를 국물에 쓰면 맛은 옅고 기름기만 남으며 잡내를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잡멸치는 국물로 사라지기보다 밥 위에 남는 멸치입니다. 국물용 멸치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작은 멸치가 아니라 국물로 쓰기 적당한 크기의 마른 멸치입니다. 머리와 내장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의 크기, 속이 비어있고 말림이 충분한 상태. 이 멸치는 씹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냄비 속에서 풀어지고 향과 감칠맛만 남기기 위해 들어갑니다. 국물용 멸치는 작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라질 준비가 된 멸치입니다. 그리고 큰 멸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멸치는 생선이라기보다 조미재료에 가깝습니다. 젓갈이 되고 쌈장과 된장의 깊이를 보강하며 시간을 거쳐 쓰이는 멸치. 바로 먹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쓰는 멸치입니다. 같은 멸치라도 어디에 남느냐에 따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 위에 남을 것인가, 국물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멸치를 잘 쓰는 집은 멸치를 많이 쓰는 집이 아니라 멸치가 사라질 자리를 아는 집입니다. 6. 조심해야 할 멸치의 기본 성격. 짠맛이 아니라 겹쳐 쓰는 방식의 문제. 멸치는 오랫동안 몸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칼슘, 단백질, 바다의 영양.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멸치는 동시에 가장 쉽게 겹쳐 쓰이기 쉬운 재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멸치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멸치가 국물로 한 번, 반찬으로 한 번, 장 속에서 또 한 번, 하루 식탁에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국물에서는 머리와 내장을 뗀 멸치가 들어가고 반찬에서는 잡멸치가 볶아져 올라옵니다. 각각은 과하지 않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멸치는 이미 충분히 쓰였습니다. 입으로는 짜지 않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짠맛보다 누적된 염분과 건조식품의 무게에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밤에 갈증이 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멸치는 의심받지 않습니다. 늘 먹어왔고 늘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치는 피해야 할 재료가 아니라 조절해서 써야 할 재료입니다. 국물에 멸치를 쓴 날은 반찬을 가볍게 하고 멸치볶음이 있는 날은 국물 간을 한 단계 낮춥니다. 이런 조율이 멸치를 오래 쓰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건조식품의 특성입니다. 멸치는 작지만 단단하고 위에서 바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먹거나 야식처럼 집어먹는 습관은 속에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완성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맞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제 역할을 합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멸치. 보이지 않음으로 식탁을 지탱하는 방식. 멸치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숟가락이 바로 향하지 않는 위치. 하지만 멸치는 식탁에서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 국을 끓일 때, 아직 재료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먼저 냄비에 들어가는 것은 멸치입니다. 그 순간부터 음식은 이미 방향을 정합니다. 멸치가 있는 국은 맛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다, 속이 편하다, 이런 말로 대신됩니다. 반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치볶음은 눈에 띄는 반찬이 아닙니다. 색도 화려하지 않고 새로운 맛도 아닙니다. 하지만 밥상이 허전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멸치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멸치는 배를 채우는 반찬이 아니라 밥을 끝까지 먹게 만드는 반찬입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음식과 음식 사이입니다. 멸치 국물은 된장의 거친 맛을 누그러뜨리고 채소의 풋내를 정리하며 고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멸치는 요리를 바꾸기보다 요리 사이를 연결합니다. 멸치가 없는 식탁은 눈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먹다 보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은 무언가 빠졌다는 느낌이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멸치의 자리입니다. 멸치는 주인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식탁 전체를 지켜온 재료입니다. 8. 사회 속 멸치. 값싼 생선에서 시대를 드러내는 재료로. 오랫동안 멸치는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많이 잡히고 값이 싸고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래서 멸치는 식재료라기보다 생활의 일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멸치를 둘러싼 환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변하고 어획 시기가 불규칙해지며 멸치떼의 이동 경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올해 멸치가 좋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지만 요즘은 그 말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주방에서 멸치가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인스턴트 국물, 액상 조미료, 분말 스톡이 늘어나면서
멸치는 부엌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멸치를 덜 만지게 되었지만 멸치가 가진 감칠맛은 형태를 바꿔 더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멸치를 넣어 끓이던 국물 대신 이미 완성된 맛을 선택하는 시대. 편해졌지만 과정은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조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식탁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세대에게 멸치는 여전히 손으로 다뤄야 하는 재료입니다.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고 불에 살짝 볶아 잡내를 날리던 과정. 이 손의 기억이 멸치를 멸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세대의 차이를 드러내는 재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과정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사라져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값이 싸서 쓰이던 생선에서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루는 재료로 멸치는 지금 조용히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9. 멸치와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 멸치는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조용한 재료일수록 겹칠 때 문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짠맛이 이미 많은 식탁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가공 반찬이 있는 날 멸치 국물까지 더해지면 입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기름과 간이 충분한 음식입니다. 진한 찌개, 양념이 센 볶음, 외식 메뉴 위에 멸치를 더하는 경우 맛은 깊어지기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멸치는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맞춰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멸치는 식탁 전체를 보고 하나 빠질 때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합니다. 10. 멸치와 궁합이 좋은 조합. 멸치가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음식이 단순할 때입니다. 무, 배추, 애호박, 시금치 같은 채소, 맑은 국, 담백한 된장국, 양념을 줄인 나물 요리. 이런 음식 속에서 멸치는 앞에 나서지 않고 맛을 정리해 줍니다. 특히 국물에서는 멸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식사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멸치가 있는 국은 천천히 먹게 되고 속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멸치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더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11. 멸치가 남기는 여운. 맛보다 오래 남는 기억. 멸치는 강하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멸치가 빠진 맛은 오래 남습니다. 어릴 적 부엌,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 국자를 들고 간을 보던 손. 그 장면 속에는 거의 항상 멸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맛의 기억이 아니라 생활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이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12. 작은 생선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멸치라는 작은 생선을 따라 식탁과 시대 그리고 기억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늘 필요했던 존재. 앞에 나서지 않지만 식사를 지탱해온 재료. 멸치는 여전히 냄비 속에서 말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한 역할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한 끼를 마칩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오래 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